이번 시간에는 하수철장으로 유입되는 하수, 총칭해서 하수, 수위지가 처리되는 과정에서 이제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깨끗한 물로 만들어지는지 거기에 대한 공정 분석과 선택에 관해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은 유입되는 이 원재료, 그러니까 하수의 유기물질의 양, 그것이 시간을 두고 처리가 되면 물질의 양이 줄어들겠죠. 그 말은 BOD 성분이 이제 줄어드는데 그 줄어드는 것에 대한 반응식에 의한 1차 반응 속도라는 것은 시간의 개념이니까 시간이 변함에 따라서 이 개념이 속도라는 것은 시간이 변함에 따라서 농도의 변화, 그러니까 결국 이 농도가 줄어드는 거겠죠. 처음에 유입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농도가 줄어든다. 이렇게 보면 이 레이트는 마이너스 값이겠죠. 이게 만약에 100이고 이게 0이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줄어드는 거겠죠. 그래서 결국은 마이너스 값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레이트는 KA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 결국은 이 델타 T의 시간에 따른 농도의 변화를 마이너스 값으로 표시를 하면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거를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이 A 값이 직선의 관계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이 직선의 관계가 보여야 이 직선의 기울기를 구할 텐데 그 기울기를 구하는 식이 어떻게 하냐면 이 A라는 물질의 농도, 총량은 시간이 변함에 따라서 어떤 율로 변할 것이냐 이런 겁니다. 그럼 결국은 이것이 1차 방정식에 의하면 Y값하고 X값이 있을 때 이런 그래프가 나타나겠죠. 근데 이거를 현재 이 그림으로 보면 이 곡선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각 시간의 변화에 따른 농도의 줄어듦이 점점 완화되고 있습니다.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일정한 값으로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반응 속도 상수입니다. 그 속도 상수 이 K 값을 어떻게 정수의 값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래프가 오른쪽에 있는 이 그래프입니다. 시간에 따른 똑같습니다. 시간에 따른 절대값인 A의 변화가 이 곡선일 경우에 이것을 직선화한 슬로프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전체의 변화값을 로우 값을 취해줬을 때 이 슬로프는 직선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슬로프는 마이너스 K라는 속도 상수를 갖게 됩니다. 그럼 이게 가파를수록 여기서 이렇게 될수록 이것보다는 훨씬 빠른 시간 내에 이 농도에서 이 농도로 줄어들겠죠. 자, 그래서 이 기울기 이 K 값이 때에 따라서는 동일하지 않게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이 그래프를 보면 이 그래프는 이제 농도와 이게 변화에 대한 상수값 이 K를 가지는 어떤 농도가 어떤 상수값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레이트를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mg per 리터짜리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을 때 그러면 이게 1차 반응조에서 BOD 성분이 줄어드는 그 율을 우리는 0.1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첫 번째 반응조를 떠날 때의 농도는 얼마가 될 것이냐 이런 겁니다. 그럼 이 그림에서 보면 여기에서 이 곡선인데
이 기울기를 구할 수 없습니다. 이 기울기를 직선으로 구하기 위해서는 로그 값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100mg/L짜리가 들어왔을 때 첫 번째 반응조를 떠날 때의 농도는 얼마이냐를 이 도식을 해서 나타내면 이 그림과 같게 됩니다. 그럼 이 슬로프는 어떻게 되냐면 이 슬로프는 여기서 이렇게 되면 0.1이라는 겁니다. 그 0.1이라는 것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100이고 이게 10이라는 겁니다. 그죠? 이게 10이라는 거예요. 그럼 100분의 분모가 100이고 분자가 10일 경우에 그 슬로프는 0.1이 되겠죠. 0.1. 그럼 이 그림으로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50입니다. 그죠? 0에서 50.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가 얼마냐 하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하면 얼마냐면 5입니다. 그래서 5를 50으로 나누면 0.1이 되겠죠. 자, 이 관계에서 이 슬로프는 얼마냐면 0.1이 되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같은 속도 상수를 가지는 반응조라고 가정을 할 때 첫 번째 반응조에서 받을 때 얼마 받았냐면 100mg/L를 받았습니다. 근데 첫 번째 반응조를 끝내고 나갈 때는 얼마가 되냐면 50mg/L가 됩니다. 그럼 두 번째 반응조도 동일하게 0.1의 속도 상수를 가지는 반응조라고 가정을 했을 때 두 번째 반응조의 유입수는 얼마였냐면 50mg/L입니다. 그럼 그것이 두 번째 반응조를 떠날 때는 그러면 얼마였느냐 하면 한 22.5, 뭐 그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반응조, 두 번째 반응조, 세 번째 반응조를 떠났을 때 최대가 아니라 이 마지막에 반응조에서 유출되는 농도가 얼마냐면 18, 17, 뭐 그 정도 되겠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농도는 20mg/L 이하의 처리수의 수질을 원합니다. 그럼 100이 들어왔을 때 이 반응조, 동일한 반응조가 3개가 있다고 했을 때 이 100mg/L가 20 이하가 되려면 반응조가 몇 개 있어야 되느냐 하면 첫 번째는 50mg/L로 처리가 되겠죠. 두 번째는 얼마냐면 22.5가 되는 이거 20보다 더 크죠. 그래서 우리는 20 이하가 돼야 되니까 반응조 3개를 설치를 해야 된다. 이 그림으로서 우리가 그렇게 직렬 연결 완전 혼합 반응조를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 들어가서 물리적인 단위 조작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실선으로 표시되는 화살표는 물이 지나가는 것이고 점선으로 표시되는 것은 슬러지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자, 유입수에 이와 같은 것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는 도시에서 썰려 들어온 모래 뭐 이런 것들이 침사지에서 가라앉고 그 다음에 물은 어디로 가냐면 1차 침전지로 갑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덩어리들이 꽤나 있으니까 이 덩어리를 유기물질인 덩어리를 가라앉히는 이 반응조가 1차 침전조입니다. 이게 침전의 이론이죠. 1차 침전조, 2차 침전조, 그 다음에 농축에 관한 침전조, 농축 슬러지를 하는 이런 반응, 이 프로세싱을 지나는 곳에서의 물리적인 단위 조작이 서로 다릅니다. 이 염소 같은 경우는 물을 최종적으로 처리해서 내보낼 때 병원균을 살균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것 역시 이 침전조의 반응의 속도하고는 다른 양상입니다. 자, 그러면 핵심적인 분야가 어디냐면 BOD, 물리적인 처리가 아닌 생물학적인 처리를 하는 이 반응조, 여기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염소 접촉조에서 하는 반응, 이 반응과 이 반응의 메커니즘이 서로 다릅니다. 자, 그러면 물리적인 단위 조작이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스크린, 그 다음에 침사지, 침전지, 또 침전지, 여과, 염소, 염소 투입, 이런 것들이 전부 물리적인 단위 조작이죠. 여기는 생물학적인 처리, 여기는 화학적인 처리죠. 그래서
이런 점선에서 생긴 이 2차 침전지에서 생긴 슬러지를 다시 반송을 해서 생물학적 처리 반응조로 보내고 또 일부는 버려야 되니까 이 버리는 것에서 만들어진 이 슬러지를 점점 농축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농축 슬러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농축 슬러지를 다시 이제 이 미생물을 다시 처리를 해야 되니까 이거를 수화조로 보내게 됩니다. 이거는 다른 챕터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점선으로 표시된 화살은 무엇이냐면 슬러지를 얘기하고 이건 물이 지나가는 길입니다. 자, 물리적인 단위 조작.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이제 스크린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스크린하고 분쇄기라고 그랬는데 이 스크린에서 어떤 스크린을 쓰냐면 조대 스크린, 미세 스크린, 초미세 스크린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조대 스크린이라는 것은 상당히 좀 큰 물질들, 나무막대, 넝마, 천, 뭐 이런 스티로폼 이런 것들을 이제 걸러내는 이런 것을 이제 걸러내는 이 처리 이 장치가 바렉이라고 합니다. 막대기로 생긴 에라이. 그 다음에 미세 스크린이 있고 그 다음에 초미세 스크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물이 이렇게 배수가 들어오면 물은 이렇게 흘러가고 이 스크린 장치가 이렇게 빙빙 돕니다. 돈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 걸린 이 여러 가지 물질을 걸러내서 바깥으로 내보내야 되니까 이 스크린 협작물을 제거하는 이런 그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크린들이 어떤 거냐면 조대 스크린에 해당하는 바렉, 그 다음 미세 스크린이 있고 그 다음에 초미세 스크린이 있고 이런 이 스크린을 하수처리장에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물리적인 단위 조작에서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아무것도 방해받지 않는다면 이 폐수의 흐름은 우리가 원하는 속도만큼 보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폐수 속에 들어있는 하수 속에 들어있는 찌꺼기를 걸러 올려야 되니까 이 바스크린이나 미세스크린 이런 것을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 이 우리가 보다시피 첫 번째 들어오는 이 하수의 수위가 이것보다 조금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바스크린이나 이런 다른 스크린들이 물이 흘러가는 것을 방해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블락을 하기 때문에 이 수위가 나가는 수위보다 조금 높습니다. 대신에 이 폐수의 흐름의 속도가 여기는 좀 느리고 여기는 빠르게 됩니다. 이 호를 지나면서 빠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면 우리 이런 것은 이제 헤드로스라고 합니다. 헤드로스는 뭐냐면 여기에 이 높이랑 그 다음에 나가는 이 수위 이 둘 사이를 헤드로스라고 합니다. 그럼 이 헤드로스가 C분의 1에 대문자 V 제곱에 마이너스 V의 스퀘어 그걸 2G로 나눈 겁니다. 그러면 이 C라는 것이 뭐냐면 상수값입니다. 그러니까 깨끗한 그러면 스크린이 아무것도 더러워지지 않은 상태의 C 값이 얼마냐면 0.7이고 상당히 조금 더러운 스크린 같은 경우는 0.6이라고 씁니다. 자, 그래서 이 V는 뭐냐면 발 스크린에 처음 유입되는 이 속도가 빨라지는 겁니다. 그죠? 속도가 빨라지겠죠. 이 통과. 그러면 이 발을 통과하는 속도가 더 크겠죠. V제곱. 빼기. 그 다음에 상류로부터 유입이 되는 이 속도는 조금 느리겠죠. 그래서 대문자 V제곱 마이너스 스몰 V의 제곱으로 계산을 하면 이 G값은 중력가 속도 곱하기 되겠죠. 그럼 그 값이 우리가 헤드로스. 그럼 이 높이의 차이가 생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막대 스크린 수도 손실의 예를 보겠습니다. 자, 금방 본 대로 식은 이렇습니다. 헤드로스는 C분의 1에 V제곱 마이너스 V제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C 값이 어떻게 되냐? 이 물질이 없는 상태에서 통과 유속이 0.9m. 그러니까 깨끗했을 때 이럽니다. 깨끗했을 때. 그러면 이게 지금 유입 속도가 얼마였나 하니까 0.6입니다. 그죠? 유입 속도. 그러면 이 바스크린을 통과했을 때 이 속도가 얼마냐면 0.9m/s입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 유입되는 이것을 처음 유입되는
이게 0.6이었고 이게 0.9입니다. 그죠? 그래서 0.9 제곱 빼기 0.6 제곱. 그래서 2 곱하기 g 값이 9.8. 이래서 0.033m입니다. 결국은 3.3m입니다. 그러니까 이 발 스크린에는 큰 이 헤드로스가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다음 미세 스크린인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좀 촘촘하겠죠. 촘촘할 때 그럼 미세 스크린일 경우 수도 손실이 어떻게 동일한 계산을 한 이 식이 아니라 헤드로스는 2G를 분모에다 두고 그다음에 Q over CA로 이 스크린 통과 계수가 대표값이 깨끗한데 0.6이고 Q는 유량이고 C는 아까 본 대로 통과 계수이고 A는 뭐냐면 이 물에 잠긴 스크린의 유효 면적이 A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 값을 가지고 계산을 하면 역시 헤드로스는 미터 단위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뭐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니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유량조정조는 아까 본 대로 유량조정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량조정조. 유량조정조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아주 심플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유량조정조의 목적은 생물학적 처리, 그게 바로 뒤에 있는 생물학적 처리 포기조에서 생물학적 처리하는데 충격 부하를 감소하기 위해서 안정적인 pH, 그다음 1차 침전지의 고용물 부하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화학적 처리하는데 수질 부하 변동을 감소를 시켜서 뭐 여러 가지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자, 하수 처리장의 유량이 처음에 시간을 두고 지난 시간에 내가 설명을 하기로 오전 5시쯤 때 하수처리장에 유입되는 유량이 제일 작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샤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회사나 이 직장에 갑니다. 그런 동안에 몇 시간 있다가 하수처리장 유입될 때 굉장히 피크 타임으로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아침에 떠나서 그 다음에 점심시간 되기 전에 점심시간 때까지도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퇴근하기 전에는 유입량이 좀 줄어듭니다. 그 다음 이 가정으로 돌아가서 다시 하수 유입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곡선의 유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유량 조정조에서 질량 부하도 이 곡선과 유사한 형태의 곡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사한 형태의 곡선을 보이고 있는데 그럼 유량 조정조를 두는 이유가 폭기조의 유량을 일정하게 공급을 하는 Q 값을 가지게 만드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Q 값을 가지게 되는, 그럼 조정 후에 유량이 얼마나 하면 하수처리장에서 유입되고 난 다음에 2차 폭기조로 보내는 유량 조정 후에 유량이 0.3 큐빅미터/세컨로 보냅니다. 그럼 그런 다음에 조정 후에 BOD 질량 부하는 이것보다는 훨씬 완만한 곡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BOD 질량 부하를 보면 평균값과 최대의 값이 얼마냐면 조정 전에서는 2배 정도 됩니다. 이 조정을 한 다음에 조정이라는 것은 1차 침전조에서 2차 폭기조로 유입되는 유량을 조절을 해서 보낼 때의 일정한 유량으로 보내게 되면 조정 후에 평균값을 최대값을 평균으로 나누게 되면 1.27의 좀 변화된 양상을 보입니다. 그러면 이 BOD 질량으로 보면 최대를 최소로 나누게 되면 이게 최대입니다. 그죠? 이게 유량이고 그 다음에 이게 이 질량 부하입니다. 그죠? 질량 부하. 이게 최대고 이게 이 조정전에 있으니까 이게 최소입니다. 그죠? 이게 최소. 이게 최소이죠. 이게 최대, 이게 최소입니다. 그래서 최대를 최소로 나누면 한 25.8배가 됩니다. 그럼 유량을 일정하게 되면 그러면 조정 후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죠? 이렇게 줄어요. 그러면 이게 최소이고 이게 최대이겠죠. 그래서 이것을 나누게 되면
2.05가 됩니다. 그럼 결국은 25.8에서 약 2.0의 값으로 조정이 됩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죠. 유량조정조. 유량조정조는 사실은 별로 볼 것도 없습니다. 그냥 콘크리트 구조물로 만들어져 있고, 그렇게 돼서 유량조정조의 소요 부피는 어떻게 결정을 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이 순전히 BOD 부하량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유량곡선을 가지고 이것을 뭐라고 했냐면 cumulative, 누적 유량이라 그럽니다. 그죠? 누적 유량. 그러면 0시에서 그날 24시까지에 내보내는 총량이 얼마냐면 누적 부피죠. 그죠? 25,000 이상이 되니까 한 27,000 큐빅미터가 나갑니다. 그러면 이 끝하고 24시간하고 0시를 이 곡선에 맞춰서 직선을 내리꺾고 그 다음에 가장 하부에 있는 이 곡선의 가장 하부에 있는 접선에서 직선, 평행선을 그어서 만나는 점과 이 직선의 차이, 이것이 유량조정조 소요부피입니다. 유량조정조의 소요부피는 얼마이냐 하면 이 곡선의 직선을 그어서 이 접선과 만나는 이 직선의 평행값에서 평행하는 그 직선의 수직으로 올린 이 값이 얼마냐면 유량조정조의 부피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유입, 부하량, 이런 유입에 대한 거를 알 필요가 없고, 실제로 유량조정조의 부피를 구할 때 실제로 유량조정조의 조정이 되기 전에 누적 부피에 대한 곡선을 그린 후에 이 접선에서 이 0에서부터 24시까지의 직선을 끈 후 이 직선과 평행되게 끈 곡선의 접선과 이 수직으로 올린 이 값이 유량조정조의 소요 부피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교반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란데 주로 어떤 교반을 하게 되냐 하면 하수처리장에서 실제로 최종적으로 보내는 처리수에 제거되어야 될 부유물질을 제거할 때 응집제를 넣어서 제대로 입자, 하전된 입자가 플러그로 만들어져야 할 때 교반을 합니다. 물을 넣어서 응집제를 넣어서. 그래서 급속 교반을 한 후에, 이건 나중에 이제 또 기회가 있겠죠. 급속 교반을 한 후에 완속 교반을 한 후에 점점 플락을 크게 해가지고 만들 때 완속 교반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보면 이것을 우리가 속도 경사. 자, 이게 프로펠러가 있고 여기 중앙에 있고 큰 입자가 바깥에 있고 작은 입자가 중앙과 가까이 있습니다. 그럼 거디 플락을 형성을 할 때 이게 교반을 하게 될 경우에 이것하고 제일 바깥하고는 속도가 다릅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게 진행되는 거리죠. 이것도 진행되는 거리. 근데 시간은 동일하죠. 그래서 속도의 경사가 생긴다는 겁니다. 서로 다른 거. 그 속도의 경사를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G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평균 속도 경사. 역시 시간분의 1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식은 스퀘어 루트의 P를 뮤 V로 나눈 값입니다. 그래서 뮤는 점선 계수고 V는 원결조의 부피이고 P는 소요 동력입니다. 자, 이 값에 대한 이 식에 대한 예제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자, 교반한다는 얘기는 이 축을 중심으로 이 패들이 나무로 되어 있는데 이 패들이 이렇게 회전을 합니다. 그럼 이게 이렇게 회전을 하겠죠. 또는 이렇게 회전을 하겠죠. 그래서 패들 교반기에서 부피가 3000 큐빅미터인 탱크에서 G 값을 50% 세컨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론적인 소요 동력과 패들의 면적을 구하라. 그럼 그 식이 어떤 거였냐면 이거였습니다. P는 G 스퀘어 뮤의 V,
이 식이 지금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스퀘어 루트를 이쪽으로 가져가면 P는 G의 스퀘어야 뮤 V 값이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P는 G 스퀘어의 뮤 V 값이 되겠죠. G 값은 주어졌습니다. 50 per second, 50 per second. 그 다음 뮤 값은 표에 있는 대로 1.139 곱하기 10^3 뉴턴 세컨드 per 제곱미터. 그 다음에 이 V가 뭐냐면 이 조건이 3000 큐빅미터라고 했습니다. 3000 큐빅미터로 계산을 하게 되면 이 값을 계산을 하면 이게 와트겠죠. 킬로그램 스퀘어 미터에 삼성의 이 타임이 되겠죠. 8543 와트가 됩니다. 그래서 8.543 킬로와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간략하게 이렇게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